아, 여기 정말 많이 변했네요. 내가 여기 학교 다닐 때는 이 앞에 분식집 하나, 문구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다 논이었죠. 이렇게 변할 줄이야. 주로 놀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충남대학교 교정을 누비고 다니던 그때쯤 대전은 역사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덕연구단지가 들어서고 10여 년 후 한국과학기술원, 즉 카이스트가 대덕 캠퍼스로 이전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대전은 본격적으로 과학도시란 이름을 얻게 되죠. 이제 대전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미래의 기술의 중심, 4차 산업혁명 특별시의 꿈.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법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영화인들이 모인 자리. 무인 자동차가 레드 카펫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은 영화가 아닙니다. 호텔 체크인부터 객실 서비스까지 로봇 호텔리어가 척척 해내고 피부에 부착된 웨어러블 센서는 나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줍니다. 상상 속 미래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특별한 볼거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이게 로봇이 하는 커피구나. 카운터 직원에게 커피 한 잔을 주문하자 로봇 바리스타가 분주하게 에스프레소 커피를 내립니다. 로봇이 만들어준 커피라 기분이 묘하면서도 이내 현실로 받아들여지더군요. 거의 100잔을 뽑으면 100잔이 균질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바뀌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레시피가 바뀌고 하는 차이들이 있다면, 로봇은 그런 부분들이 중앙 통제로 전체를 다 관할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고 쇼핑을 하러 한 청바지 샵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안내해준 청바지 샵에 문이 굳게 닫혀 있네요. 신용카드를 대자 차고같이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스타일을 추천하는 이도, 사이즈를 찾아주는 이도, 계산하고 포장해주는 이도 없는 무인샵. 사람이 없으니 어색하기도 했지만 일면 편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무인화 바람은 인간을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빅데이터를 가진 똑똑한 기계가 서로 연결되고 융합하며 밀도 높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아이디어가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신비로운 세상.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인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의 경우는
그 이제 와트의 증기기관이 생겨나면서 생산성이 확 이제 대폭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나 3차는 전기나 아니면 컴퓨터의 발명에 따라서 생산 방법이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점이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태도. 마치 우리가 그 공상과학 영화에 보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이 모든 어떤 생산이나 모든 인간의 삶을 이렇게 관장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급변한 변화에 세 가지 큰 트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이제 다 연결된다는 거죠. 소위 초연결 세상이 된다. 또 지금 AI가 이제 급속히 발전하면서 소위 초지능의 그런 사회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고 이런 모든 그 변화에 중요한 것이 초융합이라는 거죠. 시스템 간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발명과 발견이 나오는 그런 큰 세 가지 메가 트렌드가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는 거죠.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 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의 이 한마디는 전 세계를 뜨겁게 만들었고 새로운 산업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It's a combination of technologies. It's at the end w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lead to is a fusion of our physical, our digital, and our biological identities. 우선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산업은 생산과 소비의 순환의 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비는 내버려 두고 생산을 좌우하는 기술만 가지고 산업혁명을 이해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1, 2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을 풍요롭게 만든 혁명입니다. 자, 3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은 연결되고 싶어요. 온라인 세상을 만들면서 우리 인간은 두 개의 세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간이 나를 표현하고 싶어요. 나의 개인화된 욕망, 내가 길을 가는데 내 길 가르쳐줘.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겹쳐야 됩니다. 이게 O2O 융합 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는 혁명이에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데이터가 현실이 되고 현실이 데이터가 되는 세상. 데이터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은 산업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고 그중 차세대 핵심 인프라 기술은 산업뿐 아니라 국가 간 안보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선점하느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총성 없는 전쟁은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고덕특구의 연구개발이 대전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창업으로 이어지고 대덕특구가 대전시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도시로 대전을 꼽았습니다. 권위적인 국제학술지 네이처 역시 2017년 대전을 주목해야 할 세계 8대 과학 도시로 선정하기도 했죠. 기술과 인재가 집약된 과학 거점 도시로 분석한 겁니다. 우리 대전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메카다. 연구소만 해도 국립연구소가 한 20여 개, 또 민간 굴지의 연구소까지 따지면 3, 40개, 거기에 연구자들까지 하면 15,000에다가 한 2, 3만 명 관련된 분들이 집적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 과학기술 도시로서의 연구 기반은 세계적 어느 도시에도 없을 정도로 정부출연연구소 핵심되는 한 20개가 여기 모여 있고 또 카이스트, 충대, 과학기술 또 그다음에 인재 세계 속의 대전이라고 하면 뭐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일 겁니다. 그 중요성은 더 커질 걸로 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요소 기술의 요람 대덕 연구단지.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 되는 과학 기술의 중요성은 최근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国と国とのですね、信頼関係を損なう対応がですね、残念ながら続いている。 일본은 경제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 전쟁. 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기술 자립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패권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여름 대덕 연구단지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의 고기능 고분자 연구센터팀. 이번 한일 무역 전쟁의 3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폴리이미드 개발에 30여 년 동안 힘을 쏟아온 연구팀입니다. 불 속에 소재 개발을 하고 있고 폴리이미드 연구한 경력이 30년 이상인데 플라폴리이미드, 플로리니드 폴리이미드 개발 분야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한움을 파는 연구를 해온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아주 고유의 연구 기술을 집적한 결과라 저희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많이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소재 산업에 대한 연구의 끈을 놓지 않은 우리 과학자들이 있었기에 소재 국산화의 희망을 빠르게 얻게 된 것이죠.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포토레지스터 같은 것도 우리가 사실은 반도체의 초인류의 공정 기술을 1등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관련된 장비나 부품이나 소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초 연구하는 거는 뒷받침이 됐어야 됐거든요. 근데 수요처가 한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가 R&D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거를 막았기 때문에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대상 제품을 개발한다고 하기보다는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전환이 되면 저는 이제 이번 기회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카 호출. 차량을 현재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바퀴 달린 핸드폰이라 불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들이 융합된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팀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민간이나 어떤 다른 연구기관에서 쉽게 접근하기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된다거나 도전적인 연구 부분에 저희 연구팀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의 그런 데이터, 맵 정보, 운전자의 시각과 같은 그런 저가의 센서만으로 어떻게 고가의 GPS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자동차 기업부터 IT 기업까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하지만 오류 발생을 줄이고 도로 디지털화 작업 등 아직까지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주행을 하면서 얻은 이 수집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이 사람과 유사하도록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해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면 이동의 노동을 가치의 생산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이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나 배송이나 청소, 제설
드론이 장애물을 감지하거나 위치를 파악하거나 무인 선박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분야의 접목을 가능하게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품질이 좋아지고 노동의 가치가 좀 더 고품질화되어서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온 독일의 지멘스. 생산 라인 전체 자동화로 0.0011%의 획기적인 불량률을 기록하고 생산성을 4000% 향상시키자 전 세계 제조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인공지능 강국인 대한민국도 일찌감치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미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양팔 로봇 아미로가 시장 출격을 준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2030년, 2050년 이후에 어떤 세계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를 예측을 하고 우리나라 산업, 특히 기계 산업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 부분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기반이 되는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 반도체 장비라든가 제조 현장에서 그 작업자들과 공동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협동 로봇,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미로 로봇과 같은 그런 로봇이 개발의 또 하나의 한 축이 되겠고. 스마트 팩토리는 대학 내에서도 큰 관심 분야입니다. 카이스트에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딥큐러닝 기반 디스플레이 스타카 운영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제 상황을 먼저 보시면 디스플레이 반송 시스템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이 일을 다 수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모든 조합에 대해 계산을 해서 LCD 공장에서 실제 공장을 블록으로 재현해내고 디지털 트윈을 통한 가상 세계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죠? 제조 관련된 수업을 그냥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현장을 직접 체험을 해야지 거기에 문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배우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동기부여를 실제 공장에서 체험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모든 학생이 또 가서 그 공장에 있는 이슈들을 체험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대신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내 한 대기업도 이곳에 연구센터를 만들고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서는 누군가 답이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 그런 환경에 대해서 서로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서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답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죠. 그거는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통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AI. 이제 AI는 진화를 거듭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초기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얼마 전 인공지능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America's pastime is taking a strike at the future. 미국의 한 독립리그에서 AI를 이용한 로봇 심판이 등장한 겁니다. I think that the times are changing and it's something that we should probably embrace. 볼 판정을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통해 전달받아 선수와 관중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심판의 몫이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계가 판정을 대신한다고 해도 내 목소리가 그라운드에서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이 역사적인
인공지능 심판 경기에 참여했던 두브레어 주심이 한 말입니다. 인공지능이 바꿔놓는 세상. 누군가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 아니냐 하면서 두려워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의 성격이 바뀔 뿐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을 하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기 버거울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 거대한 변혁의 물결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북유럽의 청정국가 핀란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나라 핀란드는 북유럽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원과 스웨덴,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의 오랜 지배,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와 많이 닮아있는 핀란드. 이것은 이제 인구 550만 명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가 아닌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2009년) 게임으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사업 확장까지 성공한 로비오 엔터테인먼트. 핀란드를 대표하는 이 회사는 사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했습니다. Change is the new norm. And without change, 청년들이 주도하는 스타트업 열풍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매년 4,000개의 스타트업을 만들어내는 혁신 강국. 이것이 바로 핀란드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핀란드의 스타트업 열풍이 시작된 배경이 있습니다. 핀란드 하면 떠오르는 노키아. 노키아는 1988년부터 13년 동안 세계 휴대폰 판매율 1위를 기록했던 기업이죠. 핀란드가 1990년부터 2000년 초까지 노키아를 중심으로 굉장히 산업이 발전됐는데 노키아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핀란드 경제에 한 25% 차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컸는데 좌절하지 않고 이것을 스타트업을 붐을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노키아 쇼크는 핀란드를 새로운 도전의 길로 안내했고 청년들을 스타트업 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알토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핀란드 혁신의 상징과도 같은 알토 대학교. 2010년 설립된 알토 대학교는 헬싱키 공대와 예술 디자인대, 경제대가 통합해 세워진 학교라고 합니다. PISA studies by OECD, for instance, suggested that Finnish schools are top level, but universities did not do that well. There was only one university in the top 100 of world rankings. And this interdisciplinarity idea was thought of, and then eventually led to the decision that let's merge University of Technology, Business School, and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And probably the novel idea is bringing this design and art and creativity into the technology business equation, so to speak. 다원학제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뒤섞여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알토 대학교.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이 학교의 목표입니다. 알토 대학교 캠퍼스 한켠에 창고처럼 생긴 건물이 눈에 띕니다. 디자인 팩토리. 이곳은 제작 실물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작업실과 각종 실험 기계들이 구비되어 있어
누구나 시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생과 교수, 연구원, 기업인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창업 인큐베이터라고 보면 될까요? 이곳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티모와 뿌르. 이들은 청중 참여를 유도하는 던질 수 있는 마이크를 개발해 젊은 디자이너 상까지 받은 유망한 스타트업입니다. I mean,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there's also a third founder who's in Riga, but I mean, because I studied business and engineering, and Peter is an industrial designer, and our third founder is an electrical engineer. So it's a very good kind of team composition, especially when you want to create new products. And I think that's kind of also the theme of Design Factory, is getting these different expertise together. For sure. Because then, of course, you can you know, get new ideas as well as like solve these kind of interdisciplinary problems.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은 또 있습니다.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창업인들을 위한 공간 에이그리드. 대학 강의실을 개조해 만든 이곳은 보다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눈에 띕니다. So, hello, we are now at A-Grid. This used to be a very classical university building where you go to lectures and all this stuff, but it's now completely renovated, and we have here under one roof 150 startups. We have the first United Nations Technology Innovation Lab, the European Space Agency, corporates like Denso, investors, all are under one roof. 유럽 우주국을 비롯한 다양한 벤처 기업들이 상주하고 있는 이곳엔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지원기구 에스프 마케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My task is to support companies, investors, visitors who are interested in our ecosystem. And we explain them how the ecosystem works, who might be interesting partners for them. We show them around. We also support them in practical arrangements, finding the right space to do and create here things. 알토 대학교가 자리한 오타니에미 혁신단지. 이곳엔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의 중심축이 되는 국가기술연구소 VTT와 알토 대학교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각 연구 분야별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We have here two main players, Aalto University, which was formerly the Technical University, VTT, the Technical Research Center of Finland. So this was already here decades ago. So we already had the kind of density of real deep tech know-how. But what happened now in recent years is that particularly students have created this startup boom. And when you have this campus, like 4 square kilometers, and this high density of startup companies, plus international corporates that are having their offices here, plus investors, plus other organizations, like we have a vocational school, they are actually having a makerspace here. So all this is a kind of melting pot where all this comes together. And the secret happens when people create new synergies. 산학연 공동연구의 대표적 산물, 오타니에미 혁신단지에 위치한 마이크로노바 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투명한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모여있는 국책연구기관 VTT와 알토대학교 그리고 다양한 벤처 회사들. 마이크로노바 연구센터에서는 학생이든 연구원이든 구분 없이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는 실험 공간이 마련돼 있고 필요할 땐 언제든지 학생들을 위한 강의도 VTT 연구원들이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연구 영역을 서로 넘나드는 이런 개방된 문화가 핀란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제작진은 올해로 16년째 핀란드에서 살며 마이크로노바에서 근무했던 한국인 연구원 김원재 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한 독특한 형태인 것 같아요. 거기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연구를 갖고 다시 연구소로 이동해 가고 또 거기서 어떤 기술이 나오면 실제로는 거기서 창업 활동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 그다음에 이거를 산업화시키는 그런 브리징 역할을 하는, 그다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좀 스케일이 큰 연구 이런 거 한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그런 첨단 기술이 나오면 그걸로 또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걸로 상용화시키는 이런 것까지 한 공간에서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산학연이나 아니면 혁신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표본인 것 같습니다. 알토대와 VTT를 두루 거치며 연구해온 김원재 박사. 그가 경험하고 느낀 핀란드는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헬싱키 공과대학으로 이제 석사과정을 입학을 했죠.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이름을 바꾼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그랬더니 100년이 넘은 학교였거든요, 당시에도. 근데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거는 그 학교에 있는 내부 구성원이나 뭐 졸업생, 심지어는 학생들이 뭐 거의 뭐 반발을 하거나 좀 그런 뭐 저항 같은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이게 됐는데 조그마한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어떤 여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할 때 그 가치가 훨씬 많이 난다라는 거를 예전부터 그거를 가치관을 아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연구를 하는데 학교랑 뭐 연구소랑 꼭 굳이 그거를 선언 나올 필요 있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같은 걸 하면은 그냥 누구든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그 공동의 협동의 정신이 오래전부터 좀 가치관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 산학 협력 순위 1위. 학교와 연구소,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든 도전 정신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단기간 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 만난 핵심 키워드는 혁신이었습니다. 교육기관의 혁신이 연구 기반이 되었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 파트너십이 상용화 기술 개발의 토대가 되어서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요. 국가의 미래까지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오타니 에미와 꼭 닮아있는 대한민국 대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혁신을 해야 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분야.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여기 최근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알러지를 진단하는 키트인데요. 바이오나 나노, 그다음 IT 기술의 세 가지 기술이 접목된 마지막에 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전과 오송에 각각 연구소와 공장을 두고 있는 이 기업은 세계 최초 혈액을 이용한 결핵 진단 키트를 비롯해 알레르기나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는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상장까지 성공시키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창업을 할 당시에 이 산업이 그때보다 향후 우리가 10년을 바라봤을 때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더 좋았던 건 사실은 이제 제가 있던 연구소가 LG화학과 LG생명과학 연구소였는데 대기업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역량 그리고 출연연구소에서 쌓았던 여러 가지 역량들을 합쳐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기술의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공공기술 사업화에 성공한 연구소 기업.
이 바이오 벤처 기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산 학연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지리적 위치가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이오 산업은 그 창업 초기부터 그냥 사람만 있어서 될 수 있는 산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일단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을 먼저 갖추고 창업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한데 그 당시 이 대전의 테크노파크의 바이오센터에서 그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바이오 특화된 장비가 이미 세팅되어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 뭐 신약을 하는 회사 또는 진단하는 회사 또는 신약 중에서도 뭐 항체를 하는 회사 많은 회사들 다양한 회사들이 한 곳에 있으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는 시너지를 주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큰 힘이 되는 거죠. 바이오 분야의 연구소들이 모여 있는 지리적 위치와 지원 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성공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죠.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벤처기업으로 컸고 중견기업으로 갔다가 그 크는 속도는 한 5년 동안 크지 못했다가 급격히 3, 4년, 4, 5년 만에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는 기업들이 대전에는 많이 있고 또 그런 역량이 있는 젊은 과학자, 엔지니어들 또 기업인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의 이 주도적인 산업은 이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이루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나고 대화하고 공유하는 공간. 카이스트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18개의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글로벌 기업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작진은 한 스타트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모두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는 걸 보니 소프트웨어 관련 스타트업인 것 같은데요. 유튜브 영상 기반으로 이제 어학학습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공정 프로덕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비슷한 유사 제품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 유저들이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그 데이터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네, 3번째 창업을 하면서 좀 중요했던 것이 실패를 해봤다는 그 사실 자체가 또 다른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태도를 일단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작은 사실 예전 시작보다는 훨씬 쉬웠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3번, 뭐 4번째 도전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훨씬 수월하게 더 빨리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3명 창업했는데 기존에 이제 하던 친구들 2명이 같이 조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비즈니스 잘 안 됐지만 사람은 그대로 남아서 이제 계속 존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사실 팀워크도 훨씬 좋고요. 몇 번의 실패 끝에 성공 노하우를 쌓아가는 창업자들.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만 더 넓은 시장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없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력직 채용을 할 때 좀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주니어 채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졸 신입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은 계속 대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력은 수급이 되는데 저희가 막 5년차, 10년차 경력직을 채용하고 싶다 하면은 사실 대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없고 기존에 이제 스타트업이 많이 육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비자 같은 거 외국인들 내줄 때도 저희 회사 외국인이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스타트업이 외국인 비자를 내주겠다 하면 굉장히 생소해 하시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오는 뭐 커뮤니케이션 좀 지연 같은 게 있기도 하고. And the other one used less than 10 minutes. So I think for this kind of users, 다른 어떤 지역보다 훌륭한 인적 인프라를 갖춘 대전 때문에 유관 기관들의 안정적인 지원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스타트업 생태계 마련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방에서 나왔는데 글로벌한 기업이 일단 되는 게 저희 목표 중에 하나고요. 대부분 서울에서 좋은 회사들이 탄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회사가 탄생하는 조건에 서울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구성원들도 최대한 좀 글로벌하게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시장도 대부분 해외에서 매출 다 나고 있고 사용자들의 90%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좀 커다란 글로벌 기업 만드는 게 일단 단계적인 목표입니다. 지난 4월 대전시는 글로벌 1위 바이오 클러스터인 미국 보스턴을 찾았습니다. 세계 20대 제약회사 가운데 19개 회사가 사무실을 두고 500여 개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보스턴. 보스턴은 어떻게 세계 제1의 바이오 혁명 중심지가 된 걸까요?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지난 한 10년 전부터 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그거를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매년 1,000억 원씩 투자를 바이오 쪽에 했습니다. 그러한 정책이 이 생태계를 가져오는 데 탑다운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주정부가 주축이 된 바이오 혁신도시 육성 사업. 세계 인류 대학 인재들의 뛰어난 아이디어는 스타트업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벤처 캐피털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혁신적인 신약 물질들이 쏟아졌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창업 공간 마련도 성공 요인입니다. 대표적 실험 공간인 랩센트럴은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 고가의 장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he companies can come and start working immediately. They do not have to buy the equipment and the rent is very minimal compared to the acquisition cost.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는 보스턴과 MOU를 맺고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의 보스턴 진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중심가에는 미국의 창업붐을 이끌고 있는 세계 최고의 창업 지원기관 ERA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180여 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배출했는데요. 이곳은 1년에 딱 20곳만 선정해 육성하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합니다. 최고급 스타트업 과외 선생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전시는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ERA와 손을 잡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두 달 후 미국에서 만났던 ERA 대표가 직접 대전을 찾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대전에 사무소를 열기로 한 겁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우리 대전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의 시작을 알리는 기분 좋은 만남. 무랏 대표는 대전의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We want to do something really, really big and powerful in Daejeon, and then help you guys, all of you, to really get a boost and go global and become very successful. I've been coming to Korea for 5 years, 30 times in the last 5 years. KAIST before 3 years ago, and then E3, and I was very impressed with the amount of tal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and all the research institutions in Daejeon. If the local government with the resources, they are focusing on building a great startup environment, that's the first great step. It's going to take some time, but we can build a great environment where every young entrepreneur, they can build great startups in Daejeon.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전문가를 직접 만난 대전의 스타트업 대표들. 시작부터 질문이 쏟아집니다. 오, 반가운 얼굴도 보이네요. 최선을 다해 회사를 소개하고 질문하는 오 대표. 그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해 보입니다. 일단 엄청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먼저 이렇게 손길을 열어줘서 물길 터주고 유입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생기면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게 되게 반가운 게 회사들이 많이 생겨야 인재들이 들어오고 또 채용 경쟁도 막 일어나게 되고 또 저희도 이제 좀 인재 수급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엄청 반가운 소식이죠. 저희 회사들한테는. 어떤 사업인지 간에 네트워크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외국을 나갔을 때 많은 네트워크를 또 만나보고 저희가 가져보는 게 또 그거의 하나의 자산일 것 같은데 이번에 대전에 지사가 생긴다면 저희가 또 그런 네트워크를 많이 좀 제공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주장하는 키워드 중 융합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도 포함될 것입니다. 지난 7월 AI 페스티벌 행사에서 열린 미드업데이 프로그램은 바로 우리가 꿈꾸던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AI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기업인과 연구자들을 연계하는 컨설팅을 진행한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연구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회사도 연구단지에 있기 때문에 애트리 연구원분이랑 거리를 따지면 10분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1년 반, 2년 이상을 연구하면서 만나지 못했었죠. 근데 잘 조사해 주셔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해준 것들은 정말 훌륭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일이 자주 있고 저도 좀 열심히 참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한 30개 기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AI에 관심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AI 기술 보유 대학이나 연구소들 사전에 매칭을 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시간이 저희들이 조금 더 경과해서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R&D를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모임은 그 힘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의 자발적 협력 모임인 AI 프렌즈는 AI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고 협력하는 오픈 커뮤니티입니다. 서로 좀 시너지를 내면서 좀 더 좋게 여기 대덕단지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같이 한번 뭔가를 공유할 수 있게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자신들의 연구를 소개하고 협력하는 자리. 과학기술인들의 적극적인 만남의 장은 각자의 연구 영역의 벽을 낮추고 나아가 관련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인재가 많이 없잖아요. 막상 졸업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없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들하고 어떤 기관들하고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하고 연구소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뭔가 그 학생들도 내가 실제적인 문제를 풀어서 좋고 저희도 우리가 어떤 못 푸던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 분야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실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서로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로는 현실적으로 역시 이제 융합이라는 것은 생각과 생각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융합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융합해야 보다 발전된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이 다시 인류를 위한 일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인프라를 갖춘 대전은 만남의 공간과 소통의 문화를 조성하고 그에 걸맞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혁신과 도전의 용기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가는 지름길일 테니까요. 다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사실 뭐랄까 포텐셜은 굉장히 크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아쉬운 거는 문화적인 요소. 하나의 용광로 역할을 하는 하나의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까? 조금 더 글로벌화해야 돼요. 제대로 된 시스템 그리고 인재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당만 제대로 이렇게 깔아준다고 하면 대전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의 산업혁명, 그리고 역사상 유례없는 인류의 발전. 그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빠른 추격 전략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변혁의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학교와 산업체들이 지혜를 모아 보다 멀리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대전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과학기술의 퍼스트 무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로봇이나 무인 장치들이 마치 옛날 고대의 노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가치를 잘 살리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지 않은가. 혁신은 파괴로 시작합니다. 창조적 파괴의 패러다임에 익숙해져서 혁신의 선봉에 서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선도적 문명국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말이 페스티나 렌테나 천천히 서둘러라. 신속하게 처리하되 신중하게. 우리나라의 회사가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류의 폭이 넓혀지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고요. 젊고 스마트한 인재를 우리가 여기서 담을 수 있는 호용성, 유연성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